등차 수열에서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얼마냐? 그러게 얼마일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이제 뭐 등차 수열을 다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 A1 그러니까 A1보다 A2가 공차만큼 더 크잖아요. A3가 A4보다 그러니까 A4가 A3보다 공차만큼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짝수 번째 항만 뜯어낸 거죠. 그러면 홀수 번째 항의 묶음하고 짝수 번째 항의 묶음은 기본적으로 같은 값을 베이스로 해서 그 차이 공차의 개수 50개겠어요. 그죠? 그 공차의 개수 50개만큼의 차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런 것 같죠? 예. 무슨 말이냐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이렇게 해서 A99까지 그 다음에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이렇게 해서 A100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위아래를 다 더하면 그게 2002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위아래가 각각 얼마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각각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여기를 비교해보면 D만큼 더 크죠. 그럼 이만큼 더 큰 거잖아. 여기도 이만큼 더 큰 거죠. 여기도 이만큼 더 큰 거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50만큼 더 커요. 이런 관점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2002에서 50을 뺀 걸 2로 나눠서 다시 50을 더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1052이 답이다. 다시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S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S 더하기 50이라니까요. 왜냐고요? 개수가 50개고 차가 있는데. 공차가 잠깐만 이상하냐? 개수가 50개, 100 죄송해요. 100이요. 제가 공차가 1이라고 생각했나봐요. 예, 죄송해요. 예. 그러면 얘 다 더하면 2002인 거 아니에요. 그럼 100을 빼고 2로 나눠야겠네요. 그리고 다시 100을 더하면 되죠. 맞나 친구들? 그럼 얼마예요? 얼마냐고 이 새끼들 얼마냐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100을 빼고 2002에서 100을 빼고 2로 나눠서 다시 100을 더한다고 했니? 그랬잖아. 그럼 니네 이거 빼고 있으면 안 되지. 1001 빼기 50 더하기 100인 거 아니야. 2051이죠. 얼마나 물어보니까 다 2002 빼기 100은 1900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 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각자의 향이 2씩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28번 볼게요. 수열 A에는 일반항이 다음과 같다. 얘는 뭘 해석을 시키는 문제입니까? 귀납 추론시키는 문제죠. 실질적으로 얘를 뭐 합공식을 뭐 써도 되겠네. 안 되진 않겠네요. 그죠? 예, 그러네. 이거 그냥 등비실 합공식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뭐 귀납 추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얘 합 따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첫 번째 합은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합 얼마예요? 2의 20제곱 마이너스 2입니까? 그죠? 두 번째 합은요? 마일이에요? 답이 이거네요. 저 새끼가 뭐 하는 거지라는 표정을 쳐다보지 마세요. 등비수의 합 어떻게 구하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분모 1이니까 2에 20제곱 마이너스 2다. 이 정도 전개 못해요, 머릿속으로? 하죠. 제가 하는 건 다 존나 개 쉬운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아직도 등비수의 합이 어떻게 구해? 그러면 R-1분의 대화하기가 싫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이다. 특히 학생들이 등비수를 합구할 때 뭘 실수를 많이 하냐면 실제로 SN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자를 적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실제로는 A, 뭐 AR 제곱 이런 생각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얘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n이 자꾸 이것과 뭔가 유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적혀있는 n은 그냥 이거의 개수일 뿐이죠. 예를 들어서 AR 세제곱 더하기 AR 4제곱 더하기 AR의 19였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 빼서 1 더한 걸 지수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0과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의 개수 제곱, 항의 개수 제곱이라고 읽어야 항의 개수를 늘 세려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나중에 그러면 이제 시그마 들어가면 은근히 여기가 뭘로 시작하는 새끼들이 있어. 3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문제 빨리 읽는 놈들 여기밖에 안 보고 여기 n이라고 적혀 있으면 또 n이라고 쓰고 있어요. n이라고 안 읽어야 됩니다. 항의 개수라고 읽어야 몇 개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3부터 시작해서 n개까지니까 n-2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거를 개수라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항의 개수 제곱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이거 별 문제는 아니었고요. 30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48이다. 첫째 항부터 2n항까지의 합이 60이다. 이건 이제 뭘 묻고 싶은 거냐면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개수끼리 묶으면 등차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도 일정한 개수끼리 묶으면 등비 수열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왜 그러냐면 몇 개만 가지고 해볼게요.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AR의 5제곱 딱 9개만 쓸게요. 6개 7개 딱 9개 썼잖아요. 그럼 이걸 3개로 묶었다고 해봐요. 그럼 이거 3개 묶고 이걸 3개로 묶어봐요. 실제 더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더했다라고 하면 얘가 얘 몇 배? R 세제곱배 아니에요. 맞잖아. 얘가 얘의 R 세제곱배.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끼리는 또 등비수열 취급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는 실제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n개로 확장했지만 딱히 중요하진 않다. 처음 n개의 합은 48이었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첫째 항부터 2n까지 합이 아니에요. 두 번째 n개의 합이죠. 그러니까 60에서 48을 뺀 12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 공비는 무엇이다? 4분의 1이다. 그러면 세 번째 n개의 합은 얼마다? 3이다 이거죠. 얘는 이거 더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고 등비 수열 마찬가지고 똑같은 개수끼리 묶어서 또 수열을 형성을 하면 걔들도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된다.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31번 보겠습니다. A에는 첫째 항이 1인 등비 수열이다. 자연수 K 값은 얼마냐? 이 두 개를 보면 공비가 마이너스 2임을 할 수 있죠. 아까하고 똑같네. 얘를 공비배하면 얘가 되죠. 얘를 공비배하면 얘가 되죠. 얘를 공비배하면 얘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를 공비배하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려면 얘 가지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얘는 이제 실제 공비는 R제곱이니까 4겠죠. 첫째 항 1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않니 친구들? 맞잖아. 그치? 합 구하려면 어떻게 해? 고마워요. 뭐라고요? 얘기해 뭐라고? 분모 얼마야? 3이에요? 분자는요? 분자는 아이씨 왜 대답을 안 해? 분자 얼마예요? 4의 K제곱 아니에요?
이게 85다. 맞아? 그럼 K 얼마야? 감사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것도 그냥 내가 공비 사라 그랬지? 그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그러니까 분모 마삼이잖아. 첫 장이니까 무시해도 되겠죠? 그럼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이거 몇 개인지 셌어야죠. 1부터 2K 마이너스 1K면 K개죠? 예, 그래서 4의 K제곱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32번. A에는 등비수열이고 A1부터 A10까지 합이 12다. 그리고 역수합은 3이다. 얘들 곱은 얼마냐? 어차피 등비수열은 역수 또한 등비수열이거든요. 그러면 첫 장도 역수고 공비도 역수겠죠. 편의상 얘 첫 장을 A, 공비를 R이라고 쓸게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R-1분의 첫 장 곱하기 R의 열제곱 마이너스 1이 1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식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이거는 1-R분의 1로 할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A분의 1 하고 1-R분의 1의 열제곱이니까 R의 열제곱분의 1로 하죠. 이게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분모 문제에 뭘 곱할까요? 이거 식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어요? 감사해요. R의 열제곱 곱해버릴까요? A, R의 열제곱 어때요? 그럼 분자가 A, R의 열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분모에도 R의 열제곱 곱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만 곱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A도 곱해야 되지 않나? 그죠? 잠깐만. A도 곱해야죠. A, R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분모 분자에 A, R의 열제곱 곱했으니까 이게 3이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상하냐? 네? 위에 A가 없다고 A 제곱을 곱해야 이렇게 되는 거네? 아, 그러네요. 그럼 A 제곱 곱하죠 뭐. 이렇게 됐죠? 그냥 이거 써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됐죠? 그럼 얘가 뭐다? 4다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제곱 R의 9제곱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 아니 4다. 4분의 1 맞지 않니? 맛이 간 거니? 그럼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꼬라진데? A 제곱 R의 1제곱 A 제곱 R의 1제곱 A 제곱 R의 1제곱 이게 3이다 12 이게 4여야 되네요. 예. 맛이 간 거 맞네요. 이게 4죠. 그리고 얘가 아마 얘랑 상관이 있으니까 식을 이딴 식으로 줬겠죠. 그러지 않아요? 예. A 제곱 R의 9제곱은 얘와 얘 등비 중앙 아닌가? 그럼 A2와 A9의 등비 중앙이기도 하겠네요. A3와 A8의 등비 중앙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 5개 있다. 그럼 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묻은 건 뭐예요, 그냥? 등비수열은 모든 항을 역수를 취해도 여전히 등비수열이야. 이때 첫 장도 당연히 역수로 바뀌고 공비도 역수로 바뀌어. 이런 얘기였을 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원리합계 언제까지 틀리고 있을까요, 도대체? 자, 오늘부터 원리합계 절대 틀리지 말까요? 또 이런 얘기 하지만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 원리합계 문제 안 낸대요. 어른 데서 은행에서 주는 대로 이자 받을 거야? 전문가시니까 안 틀렸겠죠 이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사실 대출을 이미 일으키기 전에 내가 이자를 매달 얼마씩 먹는 거 이자를 매달 얼마씩 상환을 해야 되는가. 선생님 네이버에 계산기 있던데요. 물론 있죠. 있는데 원리를 좀 알고 하면 좋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잘 해드릴 텐데 복잡하게 안 할 거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아니 간단한 내용을 왜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간단한데. 알겠죠? 여러분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뭐라고요?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아닙니다, 선생님. 돈은 영원한 거예요. 개소리입니다. 돈이 진짜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억 빌려서 10만 년 뒤에 제 후손이 똑같이 100억을 갚아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냐? 얼마야? 한 8,000원 하냐? 그치? 선생님 어렸을 때 얼마였냐면 500원이었어요. 500원. 존나 옛날 사람 같다 진짜. 라면 한 봉지 90원이었습니다. 90원. 앵이라고요? 뭐가 앵이야 임마. 자동차 한 대 200만 원이었어요. 정말 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돈의 가치는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기준은 사실 이제 경제학적 관점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요인을 탑재할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뭐밖에 안 물어보냐면 그냥 은행이자밖에 안 물어봐요. 은행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10,000원을 꿔줬어.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10,000원을 돌려받았단 말이야. 그럼 조금 억울한 게 사실이지. 왜냐면 이 10,000원을 은행에만 넣어도 은행이자로 뭐 100원이라도 붙었을 텐데 내가 100원 손해다. 아니 친구끼리 쪼잔하게 뭐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10,000원이 아니고 1초를 빌렸다면 이제 칼부림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하다. 예. 그래서 금액이 적냐 크냐를 떠나서 돈의 가치는 시점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돈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모든 금액의 가치를 다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점을 맞춰야 돼요. 문제에 등장하는 모든 금액의 시점을 맞춰야 된다고. 만약에 내가 미래 가치로 환산할 거면 지금 여기서는 금리가 10%잖아요. 그러면 1.2를 곱하면 돼요. 과거 가치로 환산할 거면 1.2를 나누면 돼요. 자, 문제를 푼다고 하면 미래 가치가 편하겠어요? 과거 가치가 편하겠어요? 미래 가치가 편하지. 곱하는 연산이 나누는 연산보다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곱하는 연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시점만 맞으면 과거로 환산해도 사실 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주로 물어보는 게 과거 가치로 환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 환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금액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얘도 언제 물어보고 있어요? 20년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 결국은 20년 후에 모든 금액의 가치를 합산하면 얼마인가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처음에 적립한 5만 원 있죠? 처음에 이제 내가 막 넣은 거니까 이 돈은 20년 뒤로 환산해야 되니까 20년의 시간이 흘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5만 원에다는 얼마를 1.1을 몇 개 곱해야 돼요? 20개를 곱해야 돼요. 20년 뒤로 가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두 번째 연도에 내가 또 5만 원을 저금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5만 원은 세월이 19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5만 원은 1.1을 몇 개? 19개를 곱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보면 19년 말이면서 20년 초. 선생님 19년 말과 20년 초는 아무 차이가 없는 용어예요. 19년 말, 정확히 19년 말이면 뭘까요? 만약에 얘가 1월 1일 넣었다고 간주합시다. 사실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19년 말이라는 건 19년째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그쯤이 되겠죠? 그죠? 20년 초는 그 다음에 1월 1일 00시 00분 뭐 1초 이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실질적 금액의 차이 거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년 말하고 19년 초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가 19년 초에 또 5만 원 넣을 거 아니에요? 그 5만 원은 몇 년 뒤에 가치를 환산하는 거예요? 1년 뒤에 가치를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1을 하나밖에 안 곱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는 첫째 항이 5 곱하기 1.1이고 공비가 1.1인 등비수열의 몇 번째 항까지 합이다? 20번째 항까지 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를 다 더하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얘만 이게 집어넣으면 되죠. 하연님, 야, 그 다음에 입안에 아마 그런 애가 없을 텐데
여기에 뭘 적어야 되는지를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도라이들이 있는데 진짜 그러지 마라. 이런 짓을 니네가 하는 거 학교 선생님이 다 학교 시험지 받아보면 1.2 대 19제곱은 얼마, 1.2 대 20제곱은 얼마 이렇게 두 개 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마. 하지 말라고. 아니 개수 세는 게 무슨 일이라고 이걸 하고 있어. 계산 제가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결국 뭐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금액의 가치가 무엇에 따라 변동된다? 시점에 따라 변동된다. 그리고 미래의 가치로 등장하는 모든 금액을 미래의 가치로 환산하시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내가 컴퓨터를 사고 싶어. 물론 20년을 모으진 않겠지.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 컴퓨터가 뭐 300만 원 정도 돼. 그러면 이제 이유를 고려해서 이자 붙는 것까지 고려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을 저축해야 1년 안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다. 34번 이달 초에 360만원짜리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이달 말부터 매월 말에 일정한 금액을 이제 두 개의 문제가 아주 배치가 좋은데 얘는 소위 말하는 무슨 문제냐면 기수불 문제입니다. 기수불 기는 그냥 기간이에요. 니네가 연 이유를 쓰면 기간이 1년 단위고 월 이유를 쓰면 기간이 한 달 단위고 일 이유를 쓰면 기간이 하루 단위겠죠. 선생님 일 이율이 있어요? 있죠. 사채. 너네 씨 무서운 형님을 막 쫓아오고 있잖아. 그런 거 다 일일 이자예요. 일 이율을 적용합니다. 예. 일수라고 하죠. 소위 일수. 매일 갚아야 되는. 어두운 얘기 그만하고. 아무튼 이게 기수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기간 1년 잡으면 1년 초에 돈을 넣는다. 한 달 잡으면 한 달 초에 돈을 넣는다. 이게 기수불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기말불이에요. 기말불은 기간을 1년을 잡으면 연 말에 넣는 거야. 한 달을 잡으면 월 말에 넣는 거예요. 그럼 기수불과 기말불은 저의 선택인가요? 그럴 리가요.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내가 적금을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금 상품에 가입을 할 겁니다. 할 건데 기말불로 적금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 먹었다고 쳐요. 그럼 오늘부터 저축하기로 했는데 한 달 단위로 넣을 거니까 다음 달에 은행 가봐야겠다. 이 돈 도라이가 어디 있어요. 오늘부터 저축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넣겠지. 맞아요. 근데 내가 굳이 기말불로 적금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한 달 기다렸다가 넣었다고 칩시다. 마지막 은행에 굉장히 웃긴 상황이 돼. 이제 돈 찾으러 가야 되는데 기말불이니까 마지막 거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넣자마자 나한테 줄 건데 저기요 제가 넣자마자 나한테 줄 거니까 그냥 안 넣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결국 기수불이에요. 그냥 1회가 줄어든 기수불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수불, 기말불은 선택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돈을 모을 때는 기수불입니다. 돈을 갚을 때는 기말불이에요.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가전제품을 12개월에 걸쳐서 지불한다는 얘기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꼭 필요한 가전제품이라서 샀나 보죠. 그러니까 당장 돈을 못 주니까 내가 한 달 동안 근로를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으면 돈을 조금씩 낼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부금의 상환은 기말불이 돼요. 주로 돈을 갚을 때는 기말불이 됩니다. 돈을 모을 때는 기수불이 돼요. 차이 아시겠죠? 감사해요. 자, 근데 얘도 그냥 금액의 가치를 다 맞춰준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12번에 걸쳐서 매월 말에 12번에 걸쳐서 지불하면 결국 나의 지불은 전체적으로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1년 뒤에 끝나는 거죠. 이게 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의 지불은 언제 끝난다고요? 1년 뒤에 끝난다고요.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금액의 가치를 언제로 환산해야 돼요? 1년 뒤로 환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 360만 원부터 1.005에 12제곱을 곱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걸 그냥 360만 원이라고 하는 놈도 있단 말이야. 그럼 사기꾼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360만 원에 1년 뒤에 가치를 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월 말에 지불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모르죠, 나도. A1이라고 할게요. 이 금액을 A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달 지난 다음에 A1을 냈어요. 이 A1도 1년 뒤로 환산해야 되니까 몇 달 지나야 돼요? 11개월 지나야 되죠? 이미 한 달 지난 상태니까. 그러니까 1.005에 11제곱이야. 두 달 지난 다음에 A1 낸 거는 10개월 지나야 되죠? 1.005에 10제곱이에요.
마지막에 내가 낸 돈은 마지막에 내고 거래가 종료됩니다.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낸 A1은 그냥 A1입니다. 끝입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답이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전제품도 내가 처음 구매할 때는 360만 원이었지만 내가 지불을 끝낼 때는 360 곱하기 1.005의 12제곱이라고 내가 한 달 지나고 A1을 갚았지만 내가 지불을 끝낸 시점에서 이 A1의 가치는 11개월이 지난 가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등장하는 모든 돈의 가치가 어디에 맞춰지고 있어요? 1년 뒤로 맞춰지고 있다니까. 그냥 이것만 안 틀리면 되고 그냥 끝이야. 그리고 금전 계산을 할 때 이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금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사기당하기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냥 매 순간마다 생각이 나야 돼요. 아, 이 금액의 시점을 다 환산하면 얼마 이렇게 되는구나.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케이. 네. 33번이잖아요. 네. 저렇게 계산하면 네. 답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답하고 안 맞아요? 저도 매년 말이 되는 야, 이 매년 말에 적립한다고 돼 있냐? 도라이네 이거. 그래요. 제가 문제 안 읽은 건 제 잘못인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 잘 읽으세요. 예. 매년 말에 적립한다고 돼 있네요. 둘 다 기말불이었네. 예. 세상에. 그럼 뭐 달라질 거는 얘가 19예요, 19. 얘가 18이고 이미 1년이 지난 상태니까 마지막에 그냥 5예요. 그러면 문제 쉽게 해주려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5고 1.1에 0이 똑같이 20제곱이죠. 왜냐면 개수니까 이걸 보고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얘는 실제로 1.1에 0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0부터 19까지니까 항의 개수는 20개입니다. 알겠죠? 네. 문제를 좀 더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됐죠? 나머지 동일합니다. 네. 아, 밑에 기말불 있어서 위에 딱 기수불일 줄 알았지. 38번 보죠. 두 직선 y는 x하고 이거 45 곱하기 7 아니에요? 315 정확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은 뭡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사실 1차 함수하고 몹시 밀접한 연관이 있겠잖아요. 왜냐면 1차 함수와 등차수열은 차이점이 뭐밖에 없냐면 정의역이 자연수냐 실수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다고.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선분 중에 짧은 애가 있고 긴 애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뭐냐면 뭘 대입해서 얻은 결과냐면 그러니까 같은 간격으로라고 했으니까 이게 실제로 뭐 1 들어가냐 2 들어가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1차 함수의 함수값의 차잖아. 그러니까 얘를 등차수열의 항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제일 짧은 게 3이고 제일 큰 게 40이니까 등차 중앙은 2분의 45예요. 그러면 등차수열 합이라는 건 원래 등차 중앙에다가 항의 개수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45에다가 14만 곱하면 되니까 45에 7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1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차수열은 진짜 1차 함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만 달라요? 정의역만 다릅니다. 정의역이 자연수이다. 마찬가지로 등차수열의 합은 2차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것만 달라요. 알았니? 등비수열은 무슨 함수하고 똑같겠어 그러면?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지수함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것만 빼고는 똑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걸 항상 잊지 마시고요. 2번을 보죠. 1부터 99까지의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10개를 택하여 그들의 합을 S라고 하자. 이거를 이제 실제로 10개를 택해봐야 아느냐라고 하면 조금 그렇진 않은데
우리가 택해야 되는 대상은 99까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인 A1은 얼마일까? 1부터 19까지 연속적으로 택해야죠. 그러니까 홀수의 합은 개수의 제곱이니까 10개의 홀수잖아요. 1부터 시작한 10개의 홀수니까 A1은 10의 제곱이어서 100이겠네요. 자, 그러면 얘보다 좀 더 큰 건 누구냐? 어차피 얘는 수 자체가 중요하지 수와의 조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키우려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10을 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19를 택하지 않고 21을 택했다. 나머지 9개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얘보다 2 커진 거잖아요. 아, 물론 내가 17을 택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23을 택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순 없네. 19 해야 되니까. 19, 21. 4 커진다. 그러면 4 커져요. 그냥 19를 택하지 않고 21을 택해 2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2가 커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스위칭을 하면 얘는 2 단위로 커지는 애야. 그러니까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A100이라는 건 100번째 애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100이니까 공차는 99개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298이다. 그쵸?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네. 공차를 항의 개수 마이너스 1개만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 수 조합을 볼 필요 없습니다. 수를 내가 증가시킨다고 간주해보면 뭐 하나를 빼고 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2 단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8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1부터 시작한 합이 아니군. 그럼 1부터 합을 더한 다음에 1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야지 라고 하면 하수예요. 하수.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계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등차 중항일 거 아니겠습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든지 간에 합이 0이려면 등차 중항 자체가 0이어야 돼요. 아, 이 말은 그냥 등차 중항이 0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등차 중항의 2배가 0이라고 봐도 되겠죠. 얘가 그냥 0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돼안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AM이든 AM 플러스 K든 첫째 항 30은 다들 가지고 있겠죠. 그럼 60 더하기 공차는 얼마만큼? 빼기 뒤로 할게요. 이렇게 D니까 빼기 뒤로 할게요. 요 앞에서는 M-1개만큼 더할 거고 여기서는 M 더하기 K-1개만큼 더할 거니까 이게 0이군 이라는 거 알게 됩니다. 괜찮은가요? 예, 얘를 정리하시면 D 곱하기 2M 더하기 K-2 이게 60이다. 자이언스 T 조건 이것 때문에 준 겁니다. 일종의 부정방정식을 다뤄야 돼서 그러면 자이언스 T는 60의 양의 약수가 되겠네요. 60을 소인수분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니 그쵸? 예. 그러면 자이언스 T의 개수니까 그냥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답은 12인가? 그치? 근데 나는 뭘 하나를 확인해 보고 싶냐면 어차피 여기에 있는 이 식도요 자연수여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 숫자가 꽤 크다 즉 D가 꽤 작다 이건 상관이 없는데 D가 60인 경우도 과연 얘가 자연수를 갖는가는 확인을 해보고 싶지. 그런 마음이 안 드냐? D가 60이라면 얘가 1이 되죠. 그러면 2M 더하기 K가 얼마가 되니까? 3이 되니까 실제로 M이 1이고 K가 1이면 이게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제일 작았을 때가 성립하면 나머지 다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죠. 자연수는 무조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답 11을 고르면 더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2m에다 K를 더해서 어쨌거나 2를 빼는 거라서 저 숫자가 충분히 작은 만약 1, 뭐 여기서는 1도 되긴 된다는 거 확인을 했지만
좀 재수가 없으면 이럴 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K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질하면서 얘는 배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10번을 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EN-1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수열이에요. 그냥 수열. 합을 SN이라고 했어요. 근데 SEN-1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면 SEN-1에서 누굴 빼봐야 돼요? SEN-3을 빼봐야 되죠. 이게 얼마다? 2다 이 소리니까. 근데 SEN-는 EN-1번째 항까지 합이죠. SEN-3은 EN-3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빼보면 누구밖에 안 남냐면 AEN-1과 AEN-2밖에 안 남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네가 2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쵸? SEN은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니까 똑같이 SEN-SEN-2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AEN 더하기 AEN-1 밖에 안 남아요. 이게 4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항상 그 수열을 다룰 때는 정역이 자연수이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1부터 되는 거냐? 1부터 되겠어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이게 뭐 나오는데? A0 나오잖아요. 이게 2부터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2부터 되는 거죠. 선생님 이게 1로 되는데요? 여기 안 되는데? 그쵸? 안 돼요. 예. 식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은 다 2부터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AN을 써볼게. 첫째 항을 모르니까 그냥 A1이라고 쓰지 뭐. 두 번째 A2라고 쓰고 세 번째 A3라고 쓰고. 근데 A4는 1이래. 그죠? 예. A4는 1이라고 문제 나와 있어요. 맞지 않니? 근데 A4는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대입한 거거든? 위에 걸 쓰는 게 좋을까? 인접한 거니까 두 번째 식 3, 4, 4 수열 SU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A-1 3, 2 하면 2고 4 3 하면 4고 딱히 중요하지 않네.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게 딱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물어보는 게 A20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A5하고 A5면 저 위에 식에다 3 넣으면 되죠. A5하고 A4의 합이 2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2 때문에 그냥 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한 거의 합이 얼마다? 4다니까 여기 3 있으면 되는 거죠. 맞잖아. 그 다음에 또 2여야 되니까 마일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4여야 되니까 5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여야 되니까 마3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4여야 되니까 7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여야 되니까 마5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여야 되니까 9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규칙인 것 같은데, 이 규칙을 보면 어차피 A20이니까 짝수 번째만 보면 돼요.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A20은 저 1에다가 2 몇 번 더한 거예요? 감사해요. 얘 하나 빠진 거니까 8개 더 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2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딱히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없어요. 네. 넘어가 되죠? 물론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거꾸로 역산하면 되겠지. 12번 볼게요. x가 양의 실수이고 x 가우스 x하고 가우스 x, x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저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x를 n 더하기 알파다. n은 정수고 알파는 0과 1 사이의 실수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n은 그냥 정수는 아니겠네요. 예. 왜냐면 저게 양수라고 해서 n은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이제 저걸 다 대체할 수 있죠. 얘는 알파인 거잖아요. 얘는 n인 거고 마지막은 그냥 x인 거니까 n 더하기 알파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그냥 알파와 n과 n 더하기 알파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말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두 가지만 잘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뭐하고 뭐? n은 정수이다. 두 번째 소수 부분 0과의 사이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써도 풀리는 문제가 있고 웬만하면 둘 다 써야 문제가 풀리죠. 이 두 개를 난 사용해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비수열이다 해서 뭘 얻을 수 있냐면 n 제곱이 n 더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알파의 범위가 다음과 같았잖아요. 그러면 n 더하기 알파의 범위는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1보다는 작겠죠. 이 둘을 곱했다고 쳐보면 n 제곱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1보다는 작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 그죠? 이걸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는 n이 0일 때, 1일 때. 2부터 바로 안 됩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죠. 왜냐면 이건 가운데 건 제곱시키고 우측 끝은 1밖에 안 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0하고 1일 때밖에 없는데 n이 0이다 라고 하면 알파도 0이니까 어차피 안 되죠. 예, 안 되겠네요. n은 그냥 1입니다. 그래서 n은 1이기 때문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럼 알파는 알파의 범위에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네요. x를 물어봤다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됐을 거고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